안녕하세요. 투자의 모든 것 투어입니다. 오늘 현대바이오, 그다음에 필룩스 한국파마, 골드퍼시픽, 그리고 대부시스터즈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5.61% 상승한 31,050원에 장을 마감했는데요. 분봉으로 보시면은 아침에 좀 10% 가까이 상승을 좀 했었죠. 그래서 오전에 좀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오후장 들어가면서 약간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분봉으로 보시면 확인되시겠지만 결국에는 이 32,000원 라인, 이 32,000원 라인을 넘지 못하고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쪽 매물대가 좀 생각보다 좀 두텁기 때문에 쉽게 가지 못하고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34,000원 구간은 이 42,000원, 그러니까 장중에 42,200원, 23% 급등할 때 당시에 그때만 잠깐 종가상으로 보여주고 구체적으로 이 매물대를 정확히 터치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한 방에 돌파하면서 이 매물대를 소화할지 아니면 결국 소화하지 못하고 밀릴지는 좀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엊그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렇게 컵을 만들고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돌아 나가는 그런 흐름을 좀 나타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결국 이 상한가를 치고 이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큰 틀에서 이 봉을 훼손하지 않고 지금 27,500원이죠. 이 라인을 훼손하지 않고 좀 우상향하면서 방향성을 타진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옆으로 흐르다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차트들이 요새 바이오주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불안한 모습이다. 오늘 좀 강한 상승을 보이거나 최소한 수요일날 고점이죠. 34,000원 부근을 한번 좀 보여주면서 매물대를 좀 소화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전반적으로 힘이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분봉상으로도 마지막에 3시 이후에 다시 밀리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결국엔 그래도 밑꼬리가 달리면서 5%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지금 이런 차트에서 이번 주에 이렇게 장대 양봉을 세웠기 때문에 이 장대 양봉 자체가 이전에 5주, 6주간의 모든 조정 구간을 다 만회하는 그런 가격적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에 이렇게 죽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35,000원대 위에서 어느 정도 공방을 좀 벌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뭐 길게 가져가실 분들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새 바이오주 테마들이 항상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쌍봉을 찍는 형태가 드물고 거의 이 고가 형태에서 좀 재료가 마무리되고 다시 질질질질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좀 이익 실현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아래서 또 기업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시 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좀 이 35,000원 윗선이 만약에 보여진다면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아침부터 이 갭을 띄워서 뭐 이런 식으로 큰 장대 양봉을 보인다고 하면 더 위험하거든요. 이럴 때는 좀 위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낫고 다시 다음 주 초반부터 옆으로 긴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올 때 정리하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파마 필룩스 골드퍼시픽을 보실 텐데요. 한국파마 같은 경우는 결국 어제 11% 상승을 했지만 윗꼬리가 달리고 오늘도 7%로 하락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좀 힘을 받으려면 어제도 이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형태가 아니라 좀 양봉 형태를 마감하고 오늘도 이 75,000원 부근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서 좀 공방이 벌어졌어야 되는데 결국 가지 못하고 지금 밀리는 모습이거든요. 분봉상으로도 좀 안 좋습니다. 분봉상으로도 지금 60분봉상으로 지금 어떤 패턴을 만들고 옆으로 지금 밀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오늘 오전부터 깨고 내려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61선이랑 121선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뭐 다음 주에 갭으로 깨고 내려가면은 앞으로 굉장히 좀 62,000원대 부근이 저항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단순히 이 한국파마 차트만 보면은 아직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다시 55,000원대를 보러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쌍바닥 형태를 보이는 척 하다가 다시 밀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이벤트가 생겨서 위로 올려 세우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것 같은데 아래쪽으로 갈 확률이 지금 차트적으로는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죠. 오늘 종가 61,100원을 다음 주에 종가상으로 지지하지 못한다면은 좀 불안한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주봉상으로 보면은
2주에 126%가 올랐죠. 이 주 봉을 훼손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훼손하지 않는 54,300원 이 라인대를 지지하고는 있는데 다음 주에도 어느 정도 위아래로 꼬리가 달리면서 좀 횡보할 가능성이 있고, 오늘 좀 빠진 부분은 결국 필룩스가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필룩스는 어제 24%나 상승했다가 17%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필룩스도 마찬가지로 이 갭을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정확히 보시면 5,850원 정도 5,850원 정도가 가격대인데 아슬아슬하게 지금 돌파를 못하고 다시 밀리는 모양새거든요. 근데 이 세력선의 마지막 그 데드라인이라고 보는 61선이랑 120선 라인을 닿지 않고 결국 반등을 했고, 안 좋은 흐름은 61선 맞고 다시 21선 맞은 다음에 120선 맞고 61선을 다시 맞고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는 이런 전형적인 모양새가 나올 수가 있는데, 다행히 지금 이거를 21선을 강한 거래량과 함께 상승으로 돌파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물론 그 어제 들어온 단타들 다 나갔습니다. 어제 잠깐 들어왔다가 오늘 고점에서 빠져나간 흐름인데, 결국 얘네들이 지난번에도 1월 18일이죠. 첫 상한가 치는 날 확 들어왔다가 다음날, 다다음날 물량을 다 던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타 세력들이 이런 테마주에 들어와가지고 보통 길게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들어온 물량은 크게 뭐 외국인 물량은 늘 말씀드리지만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짧게 단타로 들어와서 나가는 모양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돈이 많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가 좀 망가지고 단기적으로 바닥권을 찍었다고 생각이 되면은 공격적으로 들어왔다가 또 하루 이틀 만에 빠져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필룩스가 그 호재가 또 나왔죠. 그 한국파마가 제넨셀에 그 직접 투자를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한국파만 상승을 했고 필룩스도 어제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물론 골드퍼시픽도 마찬가지인데, 골드퍼시픽은 보시다시피 이제 대장주 그다음에 그를 따르는 2, 3위 주식이 있는데, 골드퍼시픽이 제일 약하다 보니까 결국 어제도 21선을 못 넘고 오늘도 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골드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지금 61선, 121선 다 붙어 있는데 이 부분 21선까지 이 부분까지 다 내려왔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고 해도 옆으로 계속 기는 이 전의 흐름이죠. 이 전대의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필룩스 같은 경우가 지금 아래쪽에 4,000원대 아래쪽으로 빠지면 좀 위험한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4,500원대에서 바닥을 잡고 좀 돌렸는데, 이게 이런 차트들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간 끌면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차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은 정리하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왜냐면 한국파마가 오늘 어제가 제가 이봉을 설명드리면서 얘네들이 왜 장 끝나고 오후에 이 공시를 냈을까, 장중에 내거나 전날 좀 상한가까지 치고 가는 그런 상황에서 냈으면은 가격을 더 크게 끌어올릴 수가 있었을 텐데, 이날 끝나고 이런 봉을 만든 다음에 장 끝나고 뉴스가 나오고 다음날 다시 상승하려다가 밀리고 이런 모습이 약간 불안한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왜 장 끝나고 공시를 냈냐, 결국 필룩스가 이날 상승할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량을 아직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타이밍상 어쩔 수 없이 장중에 뉴스가 나오고 한국 파마만 이렇게 끌어올릴 수가 없었던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필룩스 자체를 같이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루 다음날 시간차를 준 거죠. 그래서 필룩스는 이날 완전 급등을 하고 한국파마는 급등하는 척 하다가 밀리고 이런 식으로 시간차를 주면서 전체적으로 골드퍼시픽은 더 조금 올라가는 척 하다 밀리고, 이래서 이 세 개의 주가를 핸들링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오늘 7% 빠졌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흐름에서 다음 주에 또 움직일 수 있거든요. 위로 치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21선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들의 흐름을 좀 판단을 전체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주식에 대해서 좀 개별 펀더멘탈이 있는 주식보다는 조금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 이 시간차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그 1월 19일 날 상한가를 갔죠. 필룩스는 1월 19일 날 똑같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20일 날 이 한국 파마가 하루 쉬면서 이때부터
이 필룩스가 먼저 치고 내려왔죠. 그리고 한국파마도 이때 내려오고 이런 골드퍼시픽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파마가 하루 쉬면서 뭔가 이 시간차가 생겼고 그 시간차를 이용해서 얘네들이 좀 주가를 핸들링하고 있는데 조금씩 저도 좀 예측하는데 엇박자가 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도 좀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결국 필룩스가 그래도 저는 21선 맞고 좀 아래로 질질질 하다가 흘러내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좀 뉴스가 나오면서 좀 힘 있는 모습을 다시 좀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뭐 말씀드린 대로 생명선을 연장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지켜보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브 시스터즈로 넘어와서 데브 시스터즈가 35,650원으로 전일 대비 4.85%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구독자분이 어제 연봉 보시고 어제 한 5%또 빠졌죠. 그래서 뭐 데브 시스터즈 어떠냐 하셔가지고 제가 추세는 아직 죽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역시 한 5%대 상승을 했습니다. 이 물량이 없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크게 빼거나 크게 내리려면은 좀 시그널이 좀 과하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 데브 시스터즈는 그런 시그널이 안 나왔고 이 고가놀이 패턴이죠. 상한가를 이렇게 치고 훼손을 지금 이때 뭐 1월 25일 날 상한가 친 29,100원, 29,100원 한 번 찍고 전혀 아래쪽으로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재료와 추세가 살아있고 단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것들, 지금 이렇게 전형적으로 차트를 만들고 이런 차트를 눈여겨보셔야 될 게 이렇게 보통 이 정도 자리에서는 정리를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그 쿠키런 재료가 지금 여기서 15,000원부터 뭐 40,000원까지 올랐지만 이렇게 다시 다음날 조정을 좀 과하게 받지 않고 바로 하루짜리 조정을 받고 다음날 상한가를 쳤으면 또 바로 날아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시장에서 엄청난 그 호재를 일으킬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M&A 뉴스 같은 그런 역대급 뉴스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단기간에 두 번, 그러니까 코로나 때 뭐 신약 개발, 진단키트 관련 뭐 이런 부분도 가려면 눌렸다가 갔거든요. 한참 조정받고 근데 이렇게 당장 날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기는 흐름이 당연히 나오고 이 기는 흐름 속에서 계속 4만 원대 벽을 좀 두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영상 찍어 드렸죠. 4만 원 다시 볼 수 있다. 충분히 우상향을 계속 할 수 있을 거다. 근데 지금 이게 월요일이죠. 주봉으로 보면은 이번 주에 10% 정도 올랐네요. 지난주에 43% 올랐는데 이번 주에 10% 정도 주간 주중에는 29%까지 갔지만 결국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왜냐면 주식수가 워낙 적고 시가총액 4천억짜리 회사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태웠으면 쉽게 위아래로 흔들지 못합니다.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많이 뭐 상한가 나와봤자 300만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수급적으로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무슨 바이오테마나 이런 쪽처럼 아주 먼 미래에 대한 그런 성장 가능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뭐 게임이 나오고 잘 되고 뭐 이런 부분이 바로바로 실적에 좀 반영이 되고 추가적인 모멘텀을 부여받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도 이런 종목들은 좀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사모펀드 쪽에서 이쪽에 많이 들어왔고 투신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도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식은 좀 살아 있어요. 이쪽 아래쪽에서 들어온 물량, 이 물량들이 상한가 치면서 들어온 물량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 사모펀드 쪽이 언제 좀 빠지는지가 중요한데 결국 얘네들이 이렇게 뭐 하루 단타 치려고 들어온 것 같진 않고 이 투신 쪽 그리고 외국인도 좀 다시 좀 사고 있고요. 이때 1월 26일 날 쭉 나갔었는데 다시 좀 들어오고 있고 개인들이 물량을 좀 뺏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4만 원대 이상으로 다음 주도 좀 갈 것 같은데 장중에 보면 이제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3만 원대 깨지고 뭐 다시 깨진다고 해도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다시 좀 돌리는 모양새가 결국 뭐 21선이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서 횡보하다가 21선이 닿더라도 좀 이런 봉이죠. 이런 모양새로 이렇게 좀 흔들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국파마, 필룩스, 현대바이오, 골드퍼시픽 그리고 대우퍼시픽까지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 또 다음 주에도 계속 추가적으로 종목들 다음 주에도 계속 이 종목들 분석해 볼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주에도 계속 이 종목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 종목들 추적해 볼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현대바이오, 한국파마, 필룩스, 골드퍼시픽,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시스터즈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이 종목들 추적해서 영상을 찍을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